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4월달에 이사를 가면서 아는 친구 하나 없는 동네여서 일 끝나고 집 근처 PC방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적어서 그런지 알바하는 친구가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음료수도 마실 겸 카운터로 가니 알바생이 화들짝 놀라면서 일어났는데 제가 좋아하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퇴근하고 그분 얼굴도 볼 겸 PC방을 자주 갔습니다. 어김없이 잠에 못 이겨 꾸벅꾸벅 졸고 있길래 제가 마실 것과 캔커피 하나 같이 계산해서 고생하시는 듯 드시라고 하고 자리로 돌아갔죠. 일주일 뒤에 퇴근하고 다시 들려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그분이 제게 와서 그때 고마웠다고 음료수를 건네줬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간단한 인사로만 지내다가 게임을 해볼까 해서 총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옆에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오늘은 어쩐 일로 게임을 하느냐면서. 그렇게 그분과 대화에 물꼬를 트게 됐고 저보다 2살 많은 형이란 것도 알게 됐어요. 게임은 하지 않더라도 가서 이야기하는 재미로 종종 찾아갔습니다. 어쩌다 야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날에는 근처 분식집에서 떡튀순을 사가서 형과 야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형은 현재 여자친구와 동거하고 있다고 말해줬고 투잡을 뛰고 있어서 항상 PC방에 오면 자기도 모르게 자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형을 처음 봤을 때는 호감은 맞았으나 딱 그 정도까지였죠. 일반을 짝사랑하거나 그런 감정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좋은 형 동생으로 지내고 싶은 마음에 다가간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형이랑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면서 형이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다면서 하소연하더라고요. 타지에 올라와서 마땅한 직업도 갖지 못하고 그래서 투잡을 뛰면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여자친구가 잔소리만 한다고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만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자고 싶을 때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형은 거하게 취했고 결국 저희 집에 데려가게 됐어요. 대충 양말만 벗기고 바닥에 자리를 만들어주고 재웠고 아침 일찍 일어나 북어국을 끓여놓고 문자로 일어나면 먹고 가라고 카톡을 남겼죠. 야씨. 그렇게 형은 종종 저희 집에서 자고 가다가 집에 베개가 하나밖에 없어서 지나가는 말로 형 때문에 베개 하나 더 사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사지 말고 자기가 팔베개 해주면 되지 않냐고 했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조금은 설레게 되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 이상한 소리 한다며 대꾸했죠. 그러다 여자친구가 자꾸 외박한다고 잔소리를 한다고 당분간은 못 놀러 갈 것 같다며 연락이 왔고 보고 싶으면 PC방에 가면 되었기에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다 저번 주에 형에게 전화가 와서는 주말에 시간 되냐며 연락이 왔고 고향에 가는데 자기랑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유를 물었고 고향 친구들을 만나는데 저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당일날 형과 만나 들뜬 마음으로 춘천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같이 앉아 노래를 듣고 있는데 형이 머리를 까딱이며 제 머리를 툭툭 치더라고요. 머리를 까딱이면서 제 머리를 툭툭 쳤다고? 저도 똑같이 제 머리로 형을 툭툭 치다가 저도 모르게 그 형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형도 제 머리에 자신의 머리를 살포시 기대더라고요. 띵. 그렇게 말없이 도착할 때까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춘천에 도착해서 형 친구들을 만났고 닭갈비집에서 형은 저를 자기가 아끼는 동생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글 안 끝났으면 좋겠다.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어. 저도 그 마음이 고마워서 예의를 차리며 막내 노릇을 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술도 걸치며 재밌게 놀다가 친구분들은 돌아갔고 저희도 근처에 숙소를 잡고 들어왔죠. 들어가는 김에 캔맥주와 안주도 샀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형이 대뜸 여자친구랑 헤어질 거라고 하더군요. 집에 있는 게 너무 스트레스받고 자존감이 바닥이라고. 근데 너랑 있으면 자기가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더 지금의 연애를 지속할 수 없다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저는 잘 타일렀죠. 권태기는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형은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고 계속 말해줬어요. 술을 다 마시고 나서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형이 제가 베고 있는 베개를 빼버리고 자기 팔을 넣었어요. 형이 취했구나 생각해서 나 뿅뿅 누나 아니야 라고 말하니 알아 라고 말하길래 여러 생각들을 하며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팔을 자기 쪽으로 끌더니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형 얼굴이 가까워지는 걸 보다가 제가 피해버리려고 일어나려고 하니 힘으로 다시 끌어안고는 이건 괜찮지? 라고 말하곤 볼에다가 뽀뽀를 했어요. 술에 취했겠거니 생각하며 잠에 들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서로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는데 형이 제 손을 갑자기 잡아채더니 깍지를 끼고 갑자기 자는 척을 하더군요. 솔직한 마음은 너무 좋았지만 마냥 좋아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여자친구분에게 뭔가 죄를 짓고 있는 기분이었고 지금 드는 감정이 올바른 건지도 헷갈렸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 형과 헤어지고 돌아가는 길에 형에게 전화가 와서는 네가 좋아 라는 말만 하고 뚝 끊었어요. 그 뒤로 저는 PC방에도 찾아가지 않고 형에게 연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아하게 돼버린 감정이 너무 거북하기도 했고 차라리 여자친구분이 없었더라면, 아니 헤어진 상태였더라면 이렇게까지는 혼란스러울 것 같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형에게 온 연락은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줄 테니 기다릴게 라는 말이었고, 저는 아직 그 답장에 아무런 답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아이 끝이야 이게! 안돼! 끊지마! 끊지마! 사연 끊지마!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잠깐만! 아 기다려봐. 제발 선생님 제발 알려주세요. 듣고 있대. 듣고 있대. 아씨 만나고 있진 않대. 뭐 만나고 있지 않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사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락을 아예 안 한다는 거야? 왜 만나지 않아? 아니 밥을 떠먹여주는구만. 그걸 입만 벌리면 되는 걸 입을 안 벌렸다고? 아 그래요. 이해해. 이해는 해. 연락은 하고 있고요. 형의 고백은 거절 됐어. 그래요. 연락은 하고 있대. 일단 제 얘기를 들어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내 설득을 들어봐. 선생님 일단 그분 일반인지 다인지 뭐 개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해봤을 것 같아. 그냥 단순 거절인 것 같은데 아직 모른대. 그럼 내 얘기를 들어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가 일반이고 남자의 호감이 간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다 해도 그 친구가 뭐 게이건 바이건 간에 굉장한 큰 용기였을 거야. 왜냐면 그 사람은 우리 최군님이 게이인 줄도 몰랐을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오롯이 본인 마음에 충실하기 위해서 표현을 한 거고, 그거는 있잖아요. 일단 전제가 그 여자친구와 소원해지는 과정이었고 헤어진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근데 우리 최군님께서 사연 중에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친구에 대한 미안함이 있다는 거 정말 내가 정말 넓게 봐서 그래 이해해. 그래 이해하려고 노력은 할게요. 근데 내가 진짜 대놓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오지랖이에요. 누가 누굴 걱정해. 아니 이미 끝나가는 관계의 여자친구를 왜 걱정을 하지? 왜 미안해하지? 이미 거기는 끝나가고 있는데? 그게 뭐 최군님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왜? 그리고 최군님 때문에 헤어진다 한들 그게 무슨 잘못이야? 왜? 뭐가 잘못이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데 왜? 사랑을 한 게 죄는 아니잖아. 양다리는 잘못됐지. 정리한다잖아. 선생님 1살, 2살 이렇게 먹어가면은 기회가 많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기회가 얼마나 올 것 같아.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거야. 누군지 무슨 상관이야. 나면 나는 거지. 선생님 불가항력이에요. 야 이거 막아도 나가도 막을 수 없는 썰물 같은 거야. 밀물인가요? 썰물인가요? 다 헷갈려. 그리고 이걸 받아줬다 한들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예요. 이렇게 같이 사귀게 됐는데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 일단 이거는 정말 우리 생에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이 이렇게 눈 맞는 경우가 게이 사이에서도 없어. 얼마나 더 기어봐야 돼. 얼마나 남 좋은 일 해봐야 돼. 얼마나 더 놓쳐봐야 돼. 선생님 내 얘기를 들어봐요. 듣고 있죠? 그 여자 걱정해줄 때가 아니야요. 그 여자도 떠나서 그 남자도 혹시 그 남자를 걱정한다는 그런 미명 따위 집어쳐. 내 마음을 걱정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너무 아깝잖아. 이 설렘이 너무 아깝잖아. 이 설렘의 시간들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전화 연결 안 돼요? 이거 놓치면은 이 사람 두고두고 생각나지 않을 자신 있어요? 형 동생으로 지낸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자기 마음을 먼저 돌아봐요. 그 사람 마음, 그 사람 애인 마음 다 필요 없으니까 본인 마음을 먼저 살펴봐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그리고 그대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무도 안 말려. 나쁜 거 아니에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가 끝이 아니잖아. 이럴 때 우리 김 여사께서는 말씀하셨지. 죽서서 개준다. 이러다가 놓치고 나서 딴 년한테 가면은 그게 바로 죽서서 개주는 거지. 우리 김 여사께서는 말씀하셨지. 죽서서 개준다.